네, 오늘부터 한 두 달, 한 반 정도? 석 달까지는 우리 디지털 케어 서비스 고객님들을 위한 이 손실 케어 솔루션이 진행됩니다. 보유하신 종목들 중에 좀 불편하고, 이 종목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 약간 곤란한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종목들. 자, NH투자증권의 리서치 본부, 우리 요원들을 투입시켜서 어떤 솔루션, 진단, 이런 등등의 메시지들을 이 시간에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야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뒤에 보이는 썸네일과 같이 오늘은 일단 SK, 그리고 나서 또 밸류업 지주사, 또 삼성물산 다룰 거고, 뭐 진단에서 좀 그러면 우리가 또 처방 내려서 솔루션까지 대안이 있는지 없는지도 한번 도움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마음 무거우시죠? 예. 제가 볼까 SK부터 보겠습니다. 화면 보이시면 이게 NH 투자자들의 현재 상황입니다. 뭐 종가는 뭐 이 정도고, 이게 수익 난 사람, 바닥에서 뭐 줍줍하셨든지 아니면 예전부터 갖고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상당히 약하죠. 손실 투자자 비율의 거의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정도입니다. 우리가 책에서 많이 배웠던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면 참 좋은데, 어쨌든 현재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차트를 한번 보면서 두 종목을 한번 볼까요? 좀 양호한부터 봅시다. 삼성물산은 지금 이런 모습이고요. 나름 저는 그림만 봤을 때는 꽤 견조한 모습인 것 같은데, 한번 좀 진단 한번 내려보고요. 아마 갖고 계신 분들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갈팡질팡 하신 분들 많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SK입니다. 이렇습니다. 자, 이사님 화면 바꿔주세요. 우리가 지금 뭐 스팟 레포트도 이따가 좀 보여드리겠지만, 일단 먼저 두 가지식으로 한번 좀 질문을 하자라면, SK 갖고 계신 이 투자자분들, 우리 고객님들에게 어떤 대화를 먼저 시작하시겠습니까? 일단 최악의 상황은 지났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게 뭐 아까 보셨지만은 매입 단가 고점은 굉장히 오래전입니다. 이게 거의 3년 동안 주가가 계속 빠지기만 했기 때문에.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연초에 밸류업으로 한번 기대를 줬었고, 그 다음에 5월 달에 그 대주주 소송 관련해서 또 한번 좀 어떤 기대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변동성을 한번 줬었고 해서, 그런 변동성 때문에 지금 상태가 좀 더 좋지 않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사가 주주 가치 개선을 위해서 좀 표면적으로 노력했던 것과는 별개로 펀더멘탈이 사실은 좋지 않았던 거죠. 반도체는 그나마 좀 돌아서 좋지만 이노베이션의 본업과 특히 밑에 있는 SK온이 너무 좋지 않은 상황이, 뭐 그게 회사가 잘못한 부분도 있고, 산업 자체가 좀 뭐 컨트롤이 안 된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러다 보니 결국은 이제 7월 달에 그룹 구조 개편을 하는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게 어떻게 다행이라고 얘기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비슷한 시기에 두산에서 좀 이거보다 심한 좀 인위적인 구조 개편이 같이 나오는 바람에 SK그룹의 구조 개편은 큰 저항 없이 시장에서 좀 그나마 상대적으로 낫다라고 생각들을 해주셔서 받아들여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면은 SK의 그 자체적인 현금 흐름이 약간 줄어드는, 그러니까 ENS를 희생을 했지만, 뭐 최악의 상태로 SK온이 잘못되는 것보다는 이건 확실히 좋은 의사결정이었다고 생각이 되고, 동시에 에코플랜트에도 이제 돈을 버는 회사를 갖다 붙여줌으로써 뭐 내년 이후에 상장을 그나마 좀 기대할 수 있는 상황. 그래서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악의 상황은 좀 지나가지 않겠느냐. 그리고 사실 이 구조 개편은 7월 달에 나왔지만, 이미 연초에 이제 최창원 의장이 오게 되면서 하이닉스를 제외한 그룹, SK그룹 모든 회사에서의 유동성 확보를 뭐 우선순위 0순위로 이렇게 달성을 하라라는 지시를 했고,
그래서 SK가 뭐 이전부터 사는 것도 사지만 이제 투자를 회수하는 것도 활발하게 해왔는데 뭐 이제 나머지 투자 회수가 한 1.4조 원, 그리고 지난달에 보도가 됐던 SK 뭐 스페셜티라는 또 100% 자회사를 피하고 3조 원 내외에서 거래를 할 것 같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왔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순차입금을 좀 빠르게 줄여가려고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SK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 개편이 사실은 나오지 말았어야 됐는데 결국 경영을 잘 못해서 이렇게 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주 차원에서는 그거를 상쇄할 만한 여러 가지를 이제 모색을 하고 있고, 아마 4분기 중에 뭐 밸류업 계획 관련해서 뭐 성장성이라든가 자본 효율성이라든가 특히 기대하는 주주 환원 관련해서 정량적인 수치 목표를 제시를 할 텐데, 22년부터 해마다 1%씩 자사주를 사서 소각하는 거는 25년까지 진행을 할 것이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가 25%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연법인세가 있기 때문에 소각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에서 약간 좀 전향적으로 나아가서 일정 부분은 소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밸류업 계획 관련해서도 나름 의미 있는 뭔가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그러니까 자회사들의 상장 이슈도 2025년, 2026년에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밸류업 프로그램도 이제 가동을 준비하고 있고, 뭐 SK E&S 같은 알토란 같은 회사와의 합병도 어쨌든 좋은 선택이었다. 다만 우리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SK 뭐 이노베이션, SK 온 약간 좀 뭐랄까 좀 불편한 자회사들의 좀 이슈들도 있다 보니 SK 지주사에게는 그렇게 녹록지 않은 주가 환경을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느낌인 것 같은데, 지금 모멘텀거리만 보면은 충분히 이거는 더 갖고 있어야 할 것 같아라는 느낌이긴 하지만, 과연 이게 여전히 현금을 계속 투입해야 될 만한 그런 또 이슈들이 안 나온다고 보장은 없잖아요. SK온의 대규모 투자는 이미 이제 그러니까 투자가 마무리된 건 아닌데, 투자의 규모를 보자면 이제 피크아웃은 분명히 한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향후의 투자 계획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낮춰잡고 있기 때문에 신규로 투자돼야 될 부분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고, 그리고 뭐 올해는 뭐 실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딱히 좋은 실적이라고 얘기할 수 없고,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올해 뭐 BEP 전환한다 이렇게 봤었지만 그게 달성을 못했지만, 내년부터 캐파가 늘어나는 부분은 또 IRA 지원을 받기 때문에 실적 이외의 부분으로 이제 이익이 나는 구간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 사실은 제일 보릿고개인 때고, 그 유동성을 채워주기 위해서 E&S하고의 합병, 그리고 온도 트레이딩 인터내셔널하고 이렇게 합병을 하는 부분이 그런 이유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물론 완전히 다 끝난 건 아니고, 뭐 이 전기차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미국 대선에 따라서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현 시점에서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 해줬으면 온이 뭐 그렇다고 해서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IRA를 완전히 무효화하고 그렇지는 어렵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면 이제 자생적으로 살아날 수 있다.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SK의 연결 실적이라든가 밸류를 깎아먹지 않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은 SK가 단기적으로는 현금 흐름을 E&S의 현금 흐름을 일정 부분 희생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더 나빠지는 걸 막고 올라갈 수 있도록 좀 그런 장치를 만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번 주에 실제 제가 전화를 받은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레포트 한번 저 보여주시겠습니까? 저한테 이 질문을 던졌어요. 제가 동글맹이를 하나 쳤죠. SK가 지금 PER을 가지고 질문을 하시는 분이 저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 싸진다, 이렇게 싸지니까 소위 말해서 바이더 딥의 대표적으로 우선순위 둬야 될 지주사 아니야? 라고 질문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혹시 부연 설명 가능하실까요? 이게 그 지주사들이 이제
뭐 회계 정책에 따라서 매출과 영업이익을 어떻게 잡느냐는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뭐 지배주주 순이익은 결국은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회사들의 순이익 곱하기 지분율을 이렇게 다 더한 것들이 상당 부분을 가져가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주회사의 밸류에이션을 얘기할 때 PER 멀티플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네. 이게 뭐 비교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뭐 기업마다 포트폴리오가 다 다르잖아요. 지금 이제 저런 식으로 히스토리컬리 봤을 때 좋아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부분이 또 사업 포트폴리오도 조금씩 바뀝니다. 뭐 SK 같은 경우는 또 활발하게 바꾸는 스타일이죠. 그래서 예, 예. 거기에다가 이제 자회사들 딴에서 나오는 어떤 일회성 이익이나 손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물론 그게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저희 실적 전망에 대한 가시성은 단순한 기업들 대비해서는 상당히 좀 떨어질 수가 있다. 이런 건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또 차트 한번 마지막으로 최종 점검합니다. 14만 원 언더까지도 내려와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이제 갖고 계신 분들에 대한 의견은 이제 단기적이나마 일단 홀딩이고 소위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의 매도의 실익은 크지 않다라는 거죠. 예, 뭐 아주 유쾌하게 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예, 지금은 팔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예. 사실 뭐 그럼 예전에는 왜 이런 얘기를 안 했냐라고 하시면 사실 드릴 말씀이 없는데 뭐 확실한 건 우리가 간과하고 있었던 SK 계열사들의 문제, 이게 이제 뭐 비상장인 에코플랜트도 있고 또 비상장인 뭐 상장이지만 사실상 비상장인 SK 온 이슈들이 결국은 주가에 녹아서 반영이 되었던 부분들이고,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린 대로 개선할 수 있다면 큰 틀에서 방향성도 좀 바꿀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여러 가지 투자 지표들, 배당 수익률이라든가 이런 것들,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에는 예, 여기에서 정리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또 우리 고객님들은 가장 또 어떻게 보면 중요하면서도 이제 단편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 그러면 이게 뭐 참 이런 질문, 참 목표 주가 현재 상황에 모든 직면된 문제들, 넘어야 할 것들, 그다음에 다가올 이제 선물 보따리 이런 걸 다 융합했을 때 한 어느 선까지의 어떤 1차적인 우리 목표를 보고 계시냐라고 또 질문이 있을 수 있고, 다시 한번 또 보여드리지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릎, 어깨 뭐 이런 가격도 한번 이렇게 우리 NH투자증권의 MTS 큐브 모바일을 보면 NH 데이터라고 여러분 현재 거 화면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종목마다 이런 기능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님, 요 마지막 질문일 것 같습니다. SK에 대해서.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질문인데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 질문하면서도 참 제가 곁눈질을 슬쩍합니다, 지금. 저 무릎 가격이 사실 올해 최고가하고 비슷하잖아요. 맞아요. 네. 주봉으로 보겠습니다. 주봉으로. 네. 이게 사실 지주회사들이 밸류업 관련해서 주가가 오른 건 하나도 없고 대체로 뭐 그 당시보다 주가가 올라 있는 종목도 별로 없거든요. 밸류업 그렇죠. 처음 얘기 나왔을 때보다. 그렇죠. 이제 이번 달부터가 뭐 밸류업 지수가 발표가 되고 그리고 뭐 이제 4분기 예고 공시를 한 기업들이 많은 것처럼 아마 대기업들은 웬만하면 발표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가 다 정리가 돼서 내년 1분기가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한 뭐 평가까지는 그러고, 투자자들이 이 발표한 모든 기업들 아마 제 생각에는 전체 시장에서 20-30% 이상 기업들이 발표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기업들이, 주로 이제 대기업들이 발표한 내용들을 가지고 서로 간에 뭐 비교하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될 겁니다. 형식적으로 한 기업들이 주로 많을 것이지만 그 중에 어떤 의미 있는 뭔가 지표를 기대할 만한 기업들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지주회사들은 솔직히 그렇게 보자면 나름 내실 있는 숫자를 내놓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대주주 소송건이 완전히 끝난 상황이 아니라 이게 뭐 3심에서 받아들이면 아마 시간이 좀 더 가는 부분들이 있고, 예.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추가적인 자사주 소각, 매입 소각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게 이제 뭐 NAV 대비 할인율도 지금 크게 의미 없는 숫자까지 내려와서 예. 어떤 목표가를 정한다라는 건 쉽진 않겠지만 어쨌든 올해 밸류업이 가장 기대받았던 시점의 주가 정도까지가 일단 지금 생각할 수 있는 맥시멈 목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종목인데요. 산물. 산물입니다. 삼성물산의 주봉의 모습이고요. 일봉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큰 증시 변동성 내에서 그래도 상대적인 선방을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레포트가 이게 최근 업데이트가 안 돼서 지금 가장 이게 최신 레포트거든요. 8월 초에 나온 건데 이거는 이제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이제 리뷰하신 내용이거든요. 전체적으로 삼성물산에 대한 주가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시고 아마 이거는 보유하신 분들에 대한 메시지만 좀 전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밸류업 관련해서 굉장히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상당한 자사주 소각이 가장 크겠죠. 자사주 소각을 밸류업보다 1년 전에 발표를 해서 시장에서는 그래도 추가로 뭘 내놔야 되는 거 아니냐. 회사는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뭘 더 하라는 거냐. 약간 그게 좀 상충을 하면서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영업이익이 지금 오른쪽 컬럼에 보시는 저 부분이 이제 2023년 2.9조에서부터 시작해서 2026년 3.6조 정도까지 올라가는 거를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 영업이익이 불과 2년 전만 해도 2조가 안 됐었어요. 엄청나게 레벨업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결이 되는 바이오로직스가 좋아진 부분도 있지만 이건 솔직히 말하면 회계상, 장부상의 숫자이기 때문에 니네 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설, 공장을 지어주는 그 건설 쪽이 상당히 견조하게 올라가고 있고 나머지 자잘하게 하고 있는 패션이나 에버랜드나 이런 부분들도 코로나에서부터 완전히 이제 해결이 돼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주가에 이렇게 딱히 반영이 되지도 못했거든요. 덜 됐다. 그러니까 여기야말로 PER 멀티플을 보시면 10배가 넘는 수준에서 이제는 이제 10배가 안 되는 수준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이것도 시기열을 조금만 넓히면 한 3, 4년 전에는 40배, 50배였어요. 그렇죠. 네. NAV 대비 할인율은 항상 60%, 70% 왔다 갔다 했지만 PER 멀티플도 굉장히 높았다가 지금은 정상보다도 낮은 수준까지 내려왔고 그래서 가치를 좀 인정을 많이 못 받고 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적으로는 어쨌든 성장을 계속하고 있고 그리고 신사업 투자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당장 성과가 나오진 않겠지만 여러 가지 신사업을 계속 투자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시장에서 좀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다만 밸류업 관련해서는 이미 회사가 배당 정책도 3년짜리로 끊어서 하는 거 이미 시작을 했고 자사주도 3년 동안 그 작년을 포함해서 올해 내년까지 해서 이제 소각을 하겠다라고 한 거니까 추가적으로 뭐가 더 크게 나오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 현재 주가의 위치,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만 봤을 때는 너무 반영을 제대로 못 받았다라는 느낌. 그러면 이 전고점 탈환에 대한 가능성만 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글쎄요, 가능성. 모든 질문이. 아니, 그 확률적인 문제이지, 가시적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단은.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올해 밸류업이 가장 기대를 받을 때 올라갔던 주가가 모든 지주회사들이 앞으로 1년 안에
도달할 수 있는 현실적인 목표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전제 조건은 뭐 미국장에 큰 나쁜 영향이 없어야 될 거고 예. 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밸류업이 내년에 가면 일종의 뭐 시즌 2처럼 다시 한번 또 시장의 관심을 좀 받는다 이런 네. 전제하에 트라이 해볼 수 있는 효과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밸류업을 많이 하는데 어떤 느낌이에요? 나도 이제 밸류업 관련된 종목을 갖고 있는 현 주주임에도 불구하고 옆집 딸내미가 서울대를 합격했는데 되게 기뻐요. 근데 집에 막상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 자식은 어쨌든 자, 이제 지금 SK와 이제 삼성물산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다뤄봤는데 이런 니즈가 있는 분들이 있을 때 마지막 질문이긴 한데 지금 이제 진단을 했고 어느 정도 좀 점검을 해봤는데 손절에 대한 부분들 아마 고민을 하실 분도 계시고 아니면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이제 차익 실현도 어느 정도 밸류업에 어떤 이슈가 나와서 모멘텀이 어떤 가미가 돼서 뒤늦게 이제 또 따라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차선책 또는 이제 지금 담당하고 계신 어떤 지주사 커버리지 내에서 지금 이 기업은 되게 좋아지고 있어서 요런 것을 마지막 팁으로 좀 요청을 좀 드리는 질문입니다. 뭐 지주회사 중에서 제3의 선택을 찾자면 현 시점에서는 LS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이제 아시는 것처럼 비상장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LS 일렉트릭 하나 상장 자회사, 손자회사는 몇 개 더 있지만 자회사는 LS 일렉트릭이고 비상장에 대한 지분이 높기 때문에 LS는 솔직히 PER 멀티플로 보셔도 크게 무리가 없을 뭐 그런 종목인데요. 올해 변동성이 좀 컸습니다. 이게 뭐 동가격의 변동성보다는 그 테마적인 움직임이었죠. 글로벌 전력 인프라 관련해서. LS 일렉트릭도 하고 있지만 LS도 자회사인 LS 전선을 통해서 뭐 해저 케이블이라든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또 근본적으로 시작이 되는 동재련하는 LS M&M도 가지고 있고 요 테마가 뭐 어쨌든 완전히 죽진 않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실적적으로 개선되는 부분 또 하나는 LS M&M을 이제 중장기적으로 상장을 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계속해서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증산하는 쪽이 LS 전선의 해저 케이블과 초고압선, 우리나라 동해하고 미국에다가도 짓겠다라고 한 요 부분이 하나 있고 LS M&M의 뭐 재련 쪽 말고 2차 전지 쪽을 이제 계속 2차 전지 소재 쪽을 계속해서 늘려 나가려고 하는 부분들 이게 2026년 상반기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숫자가 좀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지금 뭐 주가는 고점 찍고 좀 많이 조정을 받은 상태인데 좀 오히려 더 많이 빠진 것 같네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뭐 반영하면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자리 좋은데요? 이게 지금 저도 지금 실시간으로 이 큐브 MTS를 지금 켜서 이 상황은 어떤지 봤더니 손실 투자자 비율이 한 75%, 수익 투자자 비율이 한 24%, 이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무릎의 가격은 한 10만 7천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올해 좋았고 내년에도 좋아질 것이 있는 종목들에 대한 뭐 어쩌면 조정을 최근에 가격 조정을 이용해서 한번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되게 시장도 많이 힘든 과정에서 또 제가 또 요청해가지고 너무 난처한 괜찮았습니까? 좀 곤란하셨습니까? 뭐 진행을 너무 잘해주셔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다 필요 없고 여러분들 수익률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익률 확보를 위해서 어쨌든 안간힘을 쓸 테니까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이 손실 이 과다 종목에 대한 케어 프로그램은 계속 이 화목한 런치 스탁에서 좀 불편할 수 있지만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진정성 있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작되었지만 이제 험난한 이 손실 케어 프로그램이
진행될 겁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 많은 시청 바라서 좀 건강한 투자 활동에 도움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식사 맛있게 하시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